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 20대 30대를 대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응답자의 97.4%가 인간관계로 인해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자주 느낀다가 9.3%, 자주 느낀다가 35%, 가끔 느낀다가 30.4%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로는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가 46.4%, 소통의 어려움이 22%, 시간과 에너지 부족이 14.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간과 에너지 부족이라는 응답 비율이 예상보다 높았던 점은 관계 유지 자체가 상당한 부담과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5년에 뉴시스가 보도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이 경제적 어려움 33.6%였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가 27.6%를 차지했습니다. 조사마다 다소 해석의 차이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관계가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이것을 분명히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한국을 떠나느냐고? 여기선 더 이상 못 살겠어서 무턱대고 욕하진 말아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야 인간관계 가지고 무슨 그런 고민을 하냐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컨텐츠를 만들다가 문득 제 경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지금보다 이전에는 보다 친근하게 연대하고 그리고 교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내 돈 한 3만 원만 빌려도 다음 달에 돈 나오면 줄게. 물론 개인적인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꼈던 인간관계가 지금처럼 냉랭하고 서로 이익과 손해를 이 정도로 따지는 사회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저와 비슷한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이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19세기 유럽 사회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빠르게 변화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독일의 사회학자 펠릭스 튀니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튀니스는 사회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요. 공동사회는 가족, 이웃, 종교와 같이 정서적인 유대를 중요시하는 사회, 이익사회는 개인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익과 계약에 기반한 관계를 맺는 사회라고 합니다. 튀니스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이익사회로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과거에는 인간관계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면 현대사회로 오면서는 더 나은 거래와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내가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그러한 지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마을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마을의 사람들과 엮여 살면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연대 의식을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가 될수록 그것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사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고방식도 바뀐다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제 의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된 것 같아서 좀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자료를 조금 더 조사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 궁금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관계의 이 변화 양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 더 심해졌을까, 뚜렷해졌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명 제가 어릴 적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웃 문화도 남아있고 막 이사하면 막 떡도 주고 동네 슈퍼 같은 데 가면은 서로 아는 사이여서 이름을 기억한다던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게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심지어 가족 간의 결속이던가 친구와의 조금 더 배려하고 더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나름의 추론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 튀니스의 말처럼 도시화가 될수록 이익사회로 간다면 한국은 언제부터 더욱 뚜렷하게 이익사회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을까라는 궁금증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경제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저한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GDP를 살펴봤는데요. 1인당 GDP로만 봤습니다. 물론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류가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1900년부터 2025년까지의 경제적 흐름을 큰 틀로 한번 봤는데요. 1900년 당시 한국 1인당 GDP가 조사해보니까 약 850달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지만 비슷한 국가로는 그때 당시에 대만이 한 759달러, 태국 812달러, 중국 652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1953년 6.25 전쟁 직후를 봐보면요, 정말 놀랍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당시에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66달러라고 써있는 자료들이 꽤 많더라고요.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미국은 9,500달러, 스위스는 8,900달러, 한국의 144배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2025년 현재 미국과 한국의 1인당 GDP 차이는 약 1.93배 정도로 크게 좁혀졌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이런 경제적 성장이 한국이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서 저도 재밌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1989년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5,400달러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중진국 수준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1인당 GDP가 약 2만 달러를 넘기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제 흐름이 바뀌게 되었죠.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한국은 2000년대 이후에 경제적 성숙기를 맞이하면서 튀니스가 말한 이익 사회로 더욱 빠르게 변화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과거의 정의나 이웃 간의 유대, 대가족 문화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자기 탐구를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느껴지게 되죠. 물론 지금까지의 해석이 사회과학적으로 완벽한 결론이라고 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여러 자료와 통계를 활용한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해석일 뿐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서구 사회에서 수백 년 동안 천천히 이루어졌던 가치 변화가 한국에서는 불과 반세기 만에 엄청 빠르게 그리고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가 결국 더 강력한 개인주의를 불러일으켰다, 반작용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꽤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과 사실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냉랭한 태도가 이해를 통해서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사악해, 그리고 한국은 원래 이기적이고 냉정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부정적 시선으로만 본다기보다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구나, 혹은 겪고 있구나 라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토록 피곤한 커뮤니케이션, 진짜 그럼 계속 앞으로도 신경을 써야 할까요? 물론 이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은 앞으로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자료가 매우 많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링크드인에서 실시한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가장 수요가 높은 기술로 1위로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꼽혔습니다. 이 밖에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리서치 능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여겨지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10위로 선정되었고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세일즈 능력은 8위, 그리고 조직 관리, 프로젝트 관리, 리더십, 이런 중요한 업무 기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같은 조사에서 또 전 세계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대요. 그 결과 10명 중에 9명이 소프트 스킬, 이런 소프트 스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 스킬이란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능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AI나 로봇과 같은 자동화 기술들이 많은 업무들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인들은 대체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내는 능력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소프트 스킬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미대학 및 고용주협회 네이스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주의 약 73%가 지원자의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하고요. 특히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미국에서는 많이 일반화가 되면서 이 비대면 상황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해를 줄이고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또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가 있었는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실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매년 약 1조 2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게 잘 안 와닿죠? 1달러를 약 한화로 1,400원 정도로 환산을 한번 해보자면 한국 돈으로 약 1,680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1,680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일까 검색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에게 1인당 약 3억 3,6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규모의 돈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2024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657조 원인데 이 예산의 약 2.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대단히 큰 금액이죠. 물론 이 1조 2천억 달러라는 수치가 정확한 통계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요한 점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하나만으로 이처럼 천문학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히 업무적인 스킬에만 그친다면 굳이 이 목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도 또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한 월드 밸류 서베이, 이 결과에 따르면은 친구와 자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고 하고요. 80년 넘게 진행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롭먼트, 이와 같은 초창기 추적, 조사 역시 일관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현 책임자인 로버트 윌딩거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했으며 고립된 사람들은 더 일찍 사망했다라고까지 강조합니다. 또 재밌는 게 전 세계 150여 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세계 행복 보고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와 같은 이런 사회적 지지가, 이런 여부가 각각 국민들의 행복도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행복도에 인간관계가 포함된 거죠. 사회적 지지가 1인당 GDP나 건강수명과 같은 이런 것과 더불어 국가별 행복도의 아주 상당 부분을 설명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는 거죠. 심리학자 에드 디너 그리고 마틴 셀리그먼은 유명한 연구를 했었는데 매우 행복한 사람들 상위 10%의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매우 사회적이고 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타고난 거야, 타고난 사람들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야, 그런 것도 능력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도 자료가 있었어요. 자료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크리스 세그린 교수팀은 대인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은 사회적 기술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상황들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했고요. 시카고대 연구진이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을 완화하고 정서를 개선하는 데 사회적 기술 향상이 무척 도움이 되며 이 대화 기술은 연습하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밌었던 건데요. 일반인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가 있었는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노력이 실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가 한번 알아봤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약 1,500명을 대상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고 1년 후의 변화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등 사회적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요. 반면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이런 것과 같은 개인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행복감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인관계는 꾸준히 투자하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실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고요. 연습하면 늘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많은 연구들을 보여드렸는데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든 결국은 서로 간의 소통과 연결, 즉 좀 표현하자면 다정한 관계가 생각보다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상대방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협력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진화심리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흥미로운 책이 있었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임을 밝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흔히 적자 생존, 그러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을 진화심리학적으로 도전하면서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생존과 번영에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개와 늑대, 보노보와 침팬치 등 다양한 동물의 사례를 통해서 다정함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늑대보다 개가, 그리고 침팬치보다 보노보가 더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이유는 서로 친화적이고 협력하는 사회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죠. 뛰어난 사회적 유대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 다른 종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정함과 협력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책에서는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체는 없었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떻습니까? 꽤나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관계,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굉장히 진부해 보이는 단어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회적 원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 알게 되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조사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친 단어 중에 하나가 윈윈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이어가는 관계를 뜻하죠. 무조건 이기적이지도 않고 무조건 이타적이지도 않은 바로 그 중간 지점,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가장 많이 마주친 단어가 바로 관심입니다. 진부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갖는 진심 어린 관심이 그 어떤 테크닉, 어떤 기술보다 강력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앞서 상대방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지금 상대방에겐 어떤 말이 필요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 그게 떠올리지 않는다면 천천히 눈을 감고 호흡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사람도 그 상황도 조금씩 이해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은 틈이 생겨서 아주 작은 이타심, 아주 작은 윈윈으로 향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해나가는 게 훈련이니까요. 점점 더 나아지는 과정을 모두 함께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더 상대방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어서 조금 더 나은 하루를 만들 수 있던 하루였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